이러한 식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어떤 회로냐면 지금 잊어버리셨겠지만 이렇게 커패시터가 있고 지금 요 모양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형태, 즉 CR, 그러니까 RC 회로죠. RC 회로. 우리가 살펴보려는 첫 번째 이 RC 회로는 RC 회로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IT라고 한다라고 하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해주고 V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되겠다.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추럴 응답이다라고요. 내추럴 리스폰스.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에 여기 K가 있었는데 이 K 값에다가 무엇을 구해준 거냐면 무엇을 대입해 줬냐면 본래 식에 VT equal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아까 위에서 이렇게 나왔죠. RC분의 T 이렇게 나왔죠. RC분의 T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해. 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한번 교수님 예전에 배웠을 때 교수님이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막 일반해, 그다음에 자연응답 그리고 뭐 완전해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반해다. 왜 일반해냐? K값, R값, C값. 뭐 R과 C값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입니다만은 요 K값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지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해라고 그래요. 아직 문제를 푼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푸시오라고 하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완전해를 구해야 돼요. 완전해를 구한다는 거는 K값, R값, C값을 찾는 거야. 찾아. 근데 R과 C값이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요 위에 있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요 개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지수함수 위에 있는 값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요 두 가지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완전해라는 걸 하고 완전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대입 방법이에요. 대입을 해줘야 돼.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다. 이 대입이라는 거 하면 결국 어떤 값을 대입해 주냐면 초기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 초기값을 대입해 줘야 되고 이 초기값을 대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값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초기값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문제. 근데 문제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지금처럼 V 0일 때라고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유추를 해야 돼요. 유추. 직접적으로 주어진 값이 아닌 사실 V0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V0 마이너스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정확한 초기 값은 아니죠. 그렇지만 유추를 하라는 얘기는 어떤 거의 성질을 이용하냐면 연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줘야 돼요. 연속성이란 값을 가지고. 그래서 초기 값을 가지고 대입을 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값. 만약에 여기다 초기 값이 지금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V0일 때 V0라는 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0 값을 넣어주게 되면 K 값이 T에다가 0 넣어주게 되면 1이 되고 그래서 K 값이라는 게 여러분이 구하다 보면 이게 V0가 되겠구나 라고 값을 알 수가 있어요. RC분의 T. 이렇게 구해야 이게 완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의 개념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요. 일반해는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나 이럴 때 일반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해를 구하는 건 문제를 다 푼 건 아니에요. 자, 요 일반해 완전해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내추럴 리스폰스. 내추럴 리스폰스라는 그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건데 자연응답 뭐라고도 표현하죠. 내추럴 리스폰스.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안에 전원이 없어요. 전원이 없어. 자,
전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리스폰스라는 말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말이죠. 리스폰스라는 거. 그러니까 신호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어떤 신호가 나온다는 거, 신호가 나오는 개념. 그 신호는 내가 가해준 무엇인가의 그 값에 따라서 그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해준 값이 없어요. 가해줬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넣어준다는 거고 전원 혹은 커런트 혹은 볼테이지를 넣어준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 왜 그렇게밖에 발생하지 않느냐? 여기에 전원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근데 리스폰스가 있다는 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발생하는 거다. 그걸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네들을 그대로 두면 점점 그냥 감소하는 거겠죠. 왜 감소하느냐? 여기에 전하가 쌓였는데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전하가 이렇게 쌓였는데 얘네들은 볼테이지 소스가 아니죠, 그렇죠? 소스가 아니라 에너지를 잠깐 저장하는 거야. 여기 있던 전하들이 이쪽에는 이쪽으로 전류를 보내야 되겠다 쌓여진 전하에 의해서 잠시나마 저장됐던 전하들이 한번 흐르고 나면은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배터리는 계속 흐르는데 얘는 왜 안 흐르나요? 배터리는 계속 내부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자기 전기장을 유지할 수 있을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흘러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 그 전류 그리고 흐르는 어떤 이쪽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내 주머니에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돈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달 뭔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계속 주머니에 있는 돈이 유지가 되겠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한 뭐 10,000원을 갖고 왔어.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돈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응답을 내추럴 리스폰스, 외부적인 어떤 것이 없는 상태. 자, 내추럴 리스폰스에 대해 설명드렸고, 자, 여기서 저장된 값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VT에 대해서 앞에서 구했던 값을 여러분들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해줍니다.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식에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식에서 t가 0이다. 꼭 굳이 초기 값이 0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0인 경우가 많이 나오지만 0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게 없어지는 거고. 그럼 V0. 초기 시작을 V0로 시작해서 V0에서 정점을 한번 빵 찍고 초기 값이니까 쭉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비되는 전원, 소비되는 파워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파워를 구하라는 건 결국 VT, IT를 구하라는 건데, VT, IT를 구하라는 건데, 디시페이트니까 소비되는 거잖아요. 소비. 어디서 소비가 되는 거냐면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왜 갑자기 쌓여있던 에너지가 소비가 됐지? 소비는 무조건 이 저항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되는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뭐 VT 곱하기 IT를 해주면 되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회로를 살펴볼 때 소비된다. 그럼 얘가 수동소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IT의 방향은 꼭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 문제에서 잡을 때 IT 방향과 지금 아래에서 소비되는 그런 개념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IT를 굳이 바꿀 필요 없고 양단에 걸리는 것도 VT 여전히 똑같으니까 지금은 뭐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P라는 것을 구할 때 그냥 VT, IT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요것들을 뭐 하나로 표현해 주면 R분의 VT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자, VT는 앞에서 이제 구한 이 값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것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이제 하나 써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IT를 구하라고 하고, 자, IT는 아까 봤던 그 회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C 값은 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들어가고, 이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요 킬로옴
10의 3승. 예, 10의 3승 옴이죠.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뭐 IT를 구하여라라고 하면 앞에서 그냥 구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V가 시간이 0일 때 5V라고 하니까, 자, 시간이 0이라고 하니까 T에다가 0 값을 넣어주면 V0이라는 값은 V0에다가 익스포넨셜 0 들어가고 여기에 RC 들어가는데 RC 값이 얼마가 되던 간에 이 값은 익스포넨셜 0 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V0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5V라고 했으니까 5V 이렇게 좀 V0가 5V네 라고 해서 앞에 5V를 이제 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RC 값이라는 거는 RC 값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미 주어졌잖아요. R이라는 값은 10의 3승 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페롯이라고 주어졌던 그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VT에 들어가고 V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가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T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니까 얘는 5가 되는 거고, 여기 익스포넨셜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면 이거를 위로 이제 올려버리면 이렇게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1000T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VT를 구해주고 나서는 거기서 소비되는 이 상태에서 이제 IT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IT는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T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저항에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저항에서는 V equal IR이 되는 거고, 이것들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값에도 똑같이 성립하니까 T를 넣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성립할 수 있으니까 IT라는 거를 구하려면 얘는 VT를 R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R로 나눠주면 되는데 R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을 R 값이 10의 3승 이렇게 줘 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0t 이렇게 값을 주어주면 되고, 거기서 소비되는 값을 R에서 소비되는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R에서 소비되는 값은 I 곱하기 T니까 I 곱하기 VT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소비된다라고 하면 커런트 방향이 소자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소자에 들어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그대로 이거는 부호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꼬인다라고 해놓고 IT를 그냥 이렇게 만약에 잡아놓다, 이쪽 방향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값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맥스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 될 때가 맥스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0이 될 때가 맥스가 되는 거죠. 0이 될 때가 맥스가 된다. 0이 될 때 맥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V 그래프를 그렸는데 V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점점 내려가. 당연히 내려가니까 뭐 커런트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순간적인 소비되는 에너지가 가장 큰 데는 초기인 거죠. 초기에 가장 크게 순간적으로 파워가 딱 나오고, 그리고 점점 감소하는 구조니까 T equal 0일 때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걸 모르겠다 싶으면 이 식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파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파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회로를 그려다 놓고 머릿속에 생각할 거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갖다 놓고 생각해요. 외부에 소스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는 될 수가 없어요. 유지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더라.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커패시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전류를 내가 딱 끊어버린 거잖아. 외부에 소스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아무것도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저항 쪽으로 혹은 전압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갑자기 제로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쪽에서 외부적인 전압 전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이게 쭉 천천히 떨어진 거죠. 마치 그때 물레방아 막 그런 내용들 설명했던 것처럼
물레방아나 뭐 이런 그런 풍선이라고 생각해주면 여러분들이 뭐 풍선을 이렇게 열심히 불었어요. 불어놓은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뭔가 소스를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풍선에서 입에서 풍선을 떼는 순간 반대로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죠. 계속 오지는 않지만 거기 저장된 만큼 바람이 나에게 오는 거잖아.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에너지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